검찰이 어제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사흘 만인데요. 자세한 소식 박진실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서 이 사흘 만인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 수사기관이 유아인 씨를 구속해야 한다,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통상의 마약 사범들 중에서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불구속 수사를 하던 중에 아마 증거인멸의 우려가 좀 보였고 계속 범죄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수사받는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영장을 신청해서 검찰이 청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경찰 단순 투약 사범은 이 불구속 수사를 해온 관행이 있었는데 구속영장 신청을 사실 검토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 그만큼 좀 사안이 중대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아마 청구했을 당시에 아마 범죄의 중대성도 분명히 표시가 됐을 겁니다. 실제로 처음에 수사 의뢰됐었던 것은 프로포폴 과다 남용 때문에 일단은 식품의약처에서 그 과다 복용을 발견을 해서 고발을 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대마나 코카인 성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투약 횟수도 굉장히 많아졌다.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 투약 사범으로만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수사가 계속 이어지다가 그중에 증거인멸 어떤 상황들이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구속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 유아인 씨 살펴보면 이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이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마 흡연 등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 씨를 변호하고 있는 이 정관 출신 변호사들이 법적 조력을 분명히 해줄 텐데 왜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프로포폴 그다음에 케타민 같은 경우는 의료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처방을 받아서 아마 사용했는데 그 문제는 일단 안전 기준을 넘어서서 과다 사용으로 다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나는 실제로 환자로서 이렇게 처방받은 것이다라고 다투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대만은 일단은 소변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소변에서 7일 내지 10일 정도 사이에 그 전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본인 몸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인이 건네줘서 흡연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코카인 같은 경우는 결국은 모발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모발에서 나온 것은 지금 본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결국은 수사기관 입장으로서는 모발에서 나온 것들을 어디서 출처가 어딘지 그리고 같이 한 사람은 누군지 몇 번 정도 했는지 왜냐하면 모발은 한 번만 사용을 해서 모발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모발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조금 그 어떤 지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고 그렇다면 결국은 상선을 숨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 부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일단은 본인도 완강히 나는 한 적이 없고 결국은 내 몸에서 나왔지만 어디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변호인들로서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억지로 인정을 시키는 것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러면 본인의 의사를 좀 존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유아인 씨의 혐의 부인 전략 과연 법원의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분도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다가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범위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을 때 통상의 많은 그 피의자들이 구속이 되고 나면 진술을 번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그 박유천 씨 사건 때도 그랬던 경험이 있었고 일단은 증거인멸 부인을 한다는 거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장을 청구하기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연예인 이야기 해주셨는데 혐의를 부인하다가 오히려 더 불리한 판결을 받은 연예인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통상은 이제 이렇게 단순 투약자들은 범죄를 인정하고 초범이고 단약 의지가 강하다면 이전의 사례들을 본다면 집행유예를 많이 받게 되죠. 선고를 받게 되는데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몸에서 다리에서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완강히 거부하다가 부인을 하다가 구속이 되고 나서 사실을 인정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검경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게 이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데
유아인 씨가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다가 실패한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아마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또 그렇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예. 지금 드러나는 상황상 결국은 그것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공범까지 해외 도피시켰다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수사기관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내일 법원에서 영장 실질 단계에서 어떻게 변론할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데 그 해외 도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유아인 씨로서는 불이익한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명확한 소명이 되지 않으면 어쨌든 이 심사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유아인 씨 같은 경우 살펴보면 정말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롤모델로 여겨오던 청소년들에게 정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많은 그 대중, 특히나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우상이고 그 어떤 롤 모델이 되고 있죠. 그렇죠, 예. 저도 굉장히 유아인 씨 팬인데 실제로 이 사건을 접하고 조금 충격이 컸습니다. 예. 다만 빨리 회복돼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데 이런 연예인들이 계속 그 어떤 일탈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이런 범죄를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시그널이 되지 않도록 어떤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게 아닌가 잘못을 했다면 인정을 하고 예. 충분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이런 식으로 가야 정말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인식을 갖지 않을까. 잘못된 판단으로 본인들도 호기심에 그렇게 접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좀 마약 혐의 연예인들에게 좀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처벌 수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연예인이든 아니든 기본적으로 단순 투약자들에 대해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 처벌에 앞서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또다시 중독 재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이 좀 더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로 인해서 더 큰 불이익을 받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문제는 어쨌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연예인들은 좀 행동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어쨌든 형평성을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네.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검경이 계속해서 마약 수사를 좀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범죄 방식 더 은밀해지고 조직화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나 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연예인 이름을 사칭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들도 있다고 해요. 예, 지금 좀 전에도 언론에서 그 방송에서 보다시피 예.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이 그 많은 마약 사범들, 특히 중독자들한테 쉽게 접근을 해서 마약을 구입하게끔 자신들이 굉장히 정직하게 이렇게 예. 판매를 한다. 실제로 마약을 구입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이 사기를 당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 동원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솔직하게 속이지 않고 마약을 판매한다는 것까지 홍보를 하고 있는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예. 특히나 또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마약 중에 30~40%가 텔레그램이나 다크앱을 통해서 거래되는 네.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수사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런 텔레그램 거래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다크웹과 텔레그램은 마약 사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죠. 예.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만큼 노출될 위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에 발각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게 해외 사이트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이걸 함부로 또 통제했다가는 일반적으로 마약 사범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또 사용하는데 굉장히 예. 또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딜레마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뭔가 제도적으로 이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막는 데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지만 예. 좀 더 머리를 좀 맞대고 의논을 해서 방법을 좀 찾아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 방법으로 계속 그 마약을 구매하고 팔고 이런 반복되고 범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이 경찰의 위장 수사 확대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약 조직에 잠입해서 이 가짜 신분을 사용할 정도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건데 그런데 사실 현행법상 이 신분 위장 수사 불법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법이 허용을 하고 있어서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수사에 있어서도 절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함정 수사라고 해서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경계선이 좀 애매모호해서 기회 제공형과 그 범위 유발형이 있는데 범위 유발형일 때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마약을 어떤 거래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을 수사기관들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접근해서 검거하는 일은 이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게 법률적으로 정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문제의 소지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 확보, 체포를 하게 범죄 그 피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고 좀 더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위장 수사가 허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확실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침 대검찰청도 오늘 이 마약 수사 컨트롤 타워인 마약조직범죄부를 복원을 했습니다. 네. 이 정보관리 담당관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확대 개편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그만큼 지금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대한 마약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를 하겠다, 온 그 총력을 다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검찰이 좀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직제를 좀 개편해서 조금 그 안정화를 해서 마약 수사에 전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예. 이 마약 범죄가 뭐 개인의 거래를 넘어서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조직 개편이 이런 조직적인 마약 범죄에 대응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기존에는 마약 조직범죄 수사부 이렇게 됐었는데 좀 더 분리해서 마약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갈수록 마약 범죄는 조직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사가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죠. 예. 그래서 아마 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직제를 개편해서 마약 조직을 조금 제대로 소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이 마약 범죄 관련해서 박진실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